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군무원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자, 지금 2021년도 군무원행정법 기출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셨지만은 기출문제를 잘 풀음으로써 보통 한 7, 80%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오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조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 군무원행정법의 특징은 조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여타 예를 들어서 강의에서는 조문을 중시하지 않죠. 제가 유일하게 조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공식화한 그런 강사가 되겠습니다. 확신을 갖고 공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는 뭐냐면 역시 행정소송에서 자, 요거 중요합니다. 당사자 소송 중요합니다. 너무 잘 나오죠. 이 당사자 소송은 법률 관계 소송이에요. 법률 관계 소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행정청이 있습니다. 행정청. 얘가 처분을 때리겠죠. 처분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상대방. 요 상대방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소송을 제기하죠. 그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이라고 그래요. 이걸 항고소송.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고소송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자, 취, 무, 부가 있네요.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대방과 이 법률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률관계 이 A라는 얘가 A고 이제 B라는 게 있죠. 이 둘의 법률관계가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법률관계 소송, 이 당사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당사자 소송은 말이죠. 이 피고가 당사자인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1번은 제가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당사자 소송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3번 공법상 한쪽 당사자가 소송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알겠죠? 이거는 당사자 소송은 거의입니다. 이걸 조심해. 민사소송처럼 돼요. 민사소송. 이게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처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이라는 경우에 공익을 위한 거죠. 이건 사익입니다. 사익. 아시겠죠? 이런 부분. 자, 4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의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으나 이거 봐. 자, 봐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왔었잖아요. 증거조사할 때는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연구만 하면은 자, 이번에 50문제 아니겠습니까? 50문제만 잘 우리가 연구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80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 강의만 들어도 차후에 제가 이 단원별 문제를 또 보거든요. 그것까지 본다면 100%는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판례를 다 공식화했어요. 모든 조문, 그 다음에 이론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여러분 좋은 효과가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인터넷을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10번입니다. 자, 10번 행정행위에서 자, 행정작용법이다. 특히 행정작용법입니다. 작용법에서 이 핵심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허가, 인가, 그죠? 그 다음에 특허가 있네요. 이 세 가지가 있다. 허가는 자연적 상태 회복입니다. 자연적 상태의 회복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인가는 뭡니까? 권리를 보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권리 보충, 권리를 보충한다 이렇게 돼 있고 특허는 뭡니까? 권리를 갖다 주는 겁니다. 즉 설권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설권 권리를 부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각각 한 문제가 출제될 거로 봅니다. 자, 10번은 바로 허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10번에 1번 틀렸죠? 자, 허가는 규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 강제나 제재를 하기보다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인가입니다. 인가. 지금 1번 설명은 인가의 설명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허가가 틀렸습니다. 사법상 효력을 부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인가를 해줘야만이, 보충을 해줘야만이 된다는 거죠.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뭐였을까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였죠. 저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토지거래 허가. 자, 토지거래 허가는 A와 B가, 예를 들어 A와 B가, 그죠? 토지거래를 했다는 거죠. 된다는 게 아니죠. 바로 사법상이죠. 자, 사법상은 됐어요. 그래, 내 물건 네가 가져. 됐죠? 그러나 자, 행정청에서 말이죠. 행정청에서 오케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자, 행정청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있죠. 바로 이건 인가란 뜻입니다. 확인됐죠? 자, 그래서 10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의미를 물어봤다. 자,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정법에서. 저는 저 지금 법률 용어 사전이 있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수업할 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의와 의미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꼭 나올 것이다. 항상 제가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은 최근의 흐름을 반영해요. 바로 11번입니다. 자, 11번 보세요. 최근에 뭐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행정기본법이 발효됐어요. 행정기본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기본법. 자, 이겁니다. 행정기본법인데 행정기본법에 최대 골자는 공법상 개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뭐 문제 다 있습니다. 여기 공법상 개혁 있고, 그 다음에 처분의 재심사가 있어요. 자,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가 공법상 계약이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요게 공법상 계약이 원래 행정절차법에 없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부관. 이게 문제입니다. 이 기속행위에도 될 수가 있어요. 기속. 여기에도 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근거. 이거 중요하죠. 법적 근거라는 것은 바로 법률 유보 원칙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을 때는 기속행위에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기본법 제가 뭐 조만간에 한번 특강을 해드리는데 거기서 말이죠. 군무시험 내지는 다른 법에서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가 처분의 재심사가 있어요. 처분 때렸는데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재심사할 수 있어요. 재심사.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60일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거 나올 때 됐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021년도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 이럴 줄 알았어요. 행정기본법 이 홍보를 해야죠. 홍보. 어떻습니까? 홍보를 하니까 다 맞은 거예요. 기업번, 공공의 이익, 적극. 좋은 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의 근거, 법적 근거, 법률 유보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 안 된다. 평등의 원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칙을 다 포함할 수 있다. 이거고, 마지막에 뭐냐면 부관. 바로 이거죠. 기속행위에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했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 홍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항상 마음의 평정을 갖기 바랍니다. 자, 다음번에는 자, 우리가 행정법 원고 적격이 중요하죠. 원고. 이게 중요합니다. 원고 적격.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이거죠. 자, 처분성을 갖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소송 제기 가능성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12번은요. 자, 이겁니다. 판례 그대로 나온 겁니다. 12번에 답을 2번으로 했는데요. 자, 우리가 행정법은 국어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국어. 자, 이 국어시험입니다. 국어. 왜냐하면 판례를 변형을 시켜요. 이렇게 판례를 변형시키는데
주로 많이 변형시키는 용어가 있어. 뭐뭐라도 이런 거. 뭐뭐일지라도 또는 뿐이며 이렇게 또는 뭐 컴마 앞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문제를 풀 때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술. 그렇죠? 자, 제가 전직 영어 선생이라 영어로 좀 죄송합니다. 기술이 중요하다. 알았죠? 기술이 있어야만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다. 빨리 풀 수가 있다. 즉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함정. 요 함정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자, 판례 그대로예요. 자, 2번이 틀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업권 설정 허가니까 광업권 뭐예요? 특허예요, 특허.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해서 재산상, 환경상 이익이 법률상을 침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이거 벌써 자 주변에 말이죠. 자 광산이 있어요. 이렇게 광산이 있겠죠. 여기에 의해서 주변이 환경적으로 침해받았다. 그럼 주변 사람들은 소송 제기하겠죠. 이런 얘기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원고적 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환경상 침해가 있으면은 증명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이것은 물론 증명이 되면 더 원고적 격 더 인정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이 환경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자 13번은요. 잘 출제가 안 됐던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자 13번은 출제가 안 됐던 문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번은 뭐냐면 결과 제거 청구권입니다. 공법상. 자 결과 제거 청구권. 요거는요 민법상 또는 민사소송법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원상회복 청구권입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상회복 청구권. 요겁니다. 즉 뭐냐면 어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 짓다 보면은 옆에 이제 무슨 뭐 철근 같은 거 많죠. 쓰레기 같은 그런 거. 이런 거를 원상으로 철거해야만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떨어진 어떤 남은 자재가 있죠. 원자재라고 하잖아요. 원자재가 이 사람이 어떤 건물 짓다가 실수로 했던 아니면 뭐 고의로 했던 간에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결과 제고 청구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은 저 물건이 왜 떨어졌는가? 떨어진 거와 이 관련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행정법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13번 답이 1번이 되겠죠.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가해 행위와 상당 인과가 틀렸죠. 상당 인과가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한 5년에서 한 6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될 확률이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때 상당히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13번 문제였죠. 왜 그러냐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이쪽 형사법에서는 인과관계 중요했어요. 그렇지만은 행정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가 여러분 항상 나오는 거 행정심판 재결 또 나왔네요. 자, 이제 한 2번 풀어보니까 어때요? 자, 이 재결이라는 게 재자가 이렇게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이거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 그죠? 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재결은 잘 보세요. 형식적으로는 뭡니까? 자, 형식적으로는 행정입니다. 행정.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법.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 사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지난번에 제가 2020년도 출제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요거는 행정심판 재결기간은 강행 규정이다. 아니죠. 행정심판 재결기간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이 재결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요거는 훈시 규정입니다. 그죠? 훈시. 자, 이거예요. 자, 훈시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지켜도 돼요. 그렇지만은 안 지키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바로 훈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는 뭐 재결의 계속력은 자, 반복효 금지. 그렇죠. 반복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의무가 포함된다. 맞죠. 자, 처분 잘못됐어. 처분 취소해.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원상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에요. 자, 심판위원회는 요거는 행정청이라는 얘기예요. 행정청. 그렇죠. 행정청이 역할한다. 자기가 처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처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바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행정법은 최근의 흐름을 또 물어본다고 그랬죠. 자, 흐름을 우리가 이제 물어본 겁니다. 특히 우리 군무원 시험이잖아요. 군무원 시험에서는 이 군무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15번 보니까 누굽니까? 이중 국적했던 사람 있죠. 제가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 이 안무개예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과 한국이죠. 한국 국적입니다.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안무개입니다. 이 사람이 요게 이제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입국을 하려고 했어요. 입국.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거절했다는 거죠. 거절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상식이죠. 처분에 즉 문제 4번 보시면 위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죠? 입국 거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자, 제가 행정법 문제 흐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근에 문제를 꼭 물어보더라. 최근에 시사적인 거 있죠. 시사.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병무청장. 자, 병무청장 뭡니까? 얘가 군대를 가기 싫어서 간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시험 보는 게 군무원 시험이란 말이에요. 군무원 시험이니까 군과 관련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군과 관련된 거. 우리가 군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군무원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군과 관련된 시험이 출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접 표정을 못 보지만 이렇게 50문제만 봐도 최소한 80점, 70점 이상 80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질 것이 뭐냐. 자, 우리 행정법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의로 나눠요. 자, 기속. 그 다음에 재량 이렇게 나눕니다. 기속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반드시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나 재량은 반드시 처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분할 때 말이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행정계획입니다. 자, 행정계획. 이번에 일반 행정도 나왔어요. 자, 요거는 행정계획을 할 때 뭘 하냐면 이익 형량을 해야 돼요. 즉 뭐냐면 이익이 있을까, 손해가 있을까 이런 걸 형량을 해야 됩니다. 이걸 형량이라고 그래. 형량. 알았죠? 형량으로 한다. 근데 형량에는 원칙이 한 3개 정도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흠루. 자, 모든 것을 제가 공식화했다고 그랬죠. 흠루입니다. 그 다음에 오객. 그죠? 오객. 그죠? 그 다음에 해전입니다. 해전. 자, 요거만 나옵니다. 자, 흠루 뭘까요? 자, 형량 흠결이라고 하죠. 흠결. 흠결에는 누락이 있다는 겁니다. 누락했을 때는 흠결. 그 다음에 오형량이 있어요. 오형량. 이건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태. 이것은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형량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 알았죠? 하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제가 쭉 보겠습니다. 쭉쭉 누락을 했네요. 누락 동그라미. 그럼 뭐예요? 형량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말도 안 되죠. 이게 형량 하자인데 누락이죠. 누락은 형량 흠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 기본적인 계획 있죠? 기본 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 계획이 아니고 상세적인 거 있죠? 이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본 계획이 나왔다. 그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5번째 시간까지 했는데, 자,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걸 아셨죠?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땐 100문제 정도만 풀어봐도 문제 80점까지는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